지난 4월 새만금 사업 409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꼭 1년 되던 날 개화도 주민들이 다시 모였다. 바닷물길이 막히면서 시작된 재앙을 보면서도 그 속도를 막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갯벌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서해어민 다 죽는다. 새만금 간척 중단하라. 야, 새만금 중단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게 왜 찢냐 왜? 왜 찢어? 그걸 막으면 우리가 죽게 생긴 게 못 막게 어려웠는데 그게 죄냐고. 왜 이렇게 막냐고. 그게 10년 후에 만일 이 방수제를 쌓아서 이 담수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담수호는 시어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썩을 것이 분명하고 썩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방조제 일부를 허물어서 이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도록 만든 일이 되풀이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 살금 갯벌은 이미 육지가 됐다. 걸어서 1시간을 가도 마른 땅만 이어지는 뻘은 고라니 같은 육생 동물이 찾아들 만큼 이미 변해버렸다. 바닷물이 넘쳐났던 갯골도 점점 말라가 인근의 포구들은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 바닷물을 막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살금 갯벌은 불과 1년 만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새가 한 마리 없어지고 어떤 생물이 나타나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결국 그로 인한 영향을 사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보존 조치를 취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바닷물길이 막히면서 조개들은 숨구멍이 막혀 죽고 바지락도 폐사하는 바람에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할 정도다. 속으로 다 벌어져 죽었잖아요. 다 까져버렸구만요. 전체가 다. 아니 첫날 이걸 내가 조개 잡다가 이걸 보니까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 이거 엄청난 양이야. 뭐 수천 톤은 지금 썩었다고 봐야지. 물을 빼고 그 이튿날 일부 올라오고 그 다음 날 전부 다 올라와 버렸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황폐화되고 있는 갯벌이지만 차마 이 갯벌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어민들. 그러나 어획량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작업 공간을 둘러싼 마찰이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한다. 아주머니가 나이가 아주머니가 나봐 이라니. 야, 너 거시. 아니 봐봐 아줌마 그렇지. 아저씨 이리 와.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이제 어머님들이 막히고 나서 바닷가에 나가는 그 횟수가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이 이제 말도 안 하세요. 왜냐면 나가면 이제 경쟁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잡을 만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서로 뭐 얘기도 하고 어디 가면 많더라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얘기 안 하고 혼자 조용히 그리고 자기가 잡는데 옆에 다가오시면 화를 내시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황금어장으로 꼽혔던 바다 역시 예전의 풍요를 잃어버렸다. 겨울이면 개화도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꽃게잡이도 이젠
빈 그물이 더 많다. 어깨 좀 잡으셨어요? 안 잡혀요? 방조제가 들어서기 전 이 바다는 어민들의 바다였다. 그러나 33km, 세계 최장이라는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전라북도 갯벌의 절반이 이미 사라졌고 설상가상으로 수문이 열리는 날에는 조업 자체가 금지돼 버린 닫힌 공간이 되고 말았다. 농지와 담수호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 1991년 노태우 정권의 대선용 공약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01년 재개돼 지난해 4월 409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33km) 세계 최장이라는 긴 방조제를 만들면서도 갯벌의 90%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주장이었다. 새만금이 친환경으로 되는 거는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해양의 입장에서, 그 육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시설물을 뭐 이렇게 예쁘게 잘해서 뭐 처리를 잘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해양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거는 이미 그 뚝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연일 해상 시위와 몸싸움을 벌이며 갯벌을 지키고자 했다. 갯벌의 마지막 생존 조건인 해수만이라도 유통시켜서 갯벌의 사막화는 막아달라는 것이 마지막 절규. 원래 간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소규모로 합니다. 특히 만해 안쪽에 펄 갯벌이 형성된 곳을 막고 또 기다렸다가 펄이 생기면 또 나가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래 간척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 새만금의 예나 뭐 화옹호, 시화호 예를 보면요, 대규모 해양 구조물을 건설해서 한꺼번에 간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갯벌이 바로 들어가 있는 갯벌이 아니라 무려 수심이 2m, 3m, 어떤 경우는 5m짜리 그 갯벌도 간척을 한 거거든요. 국토 확장의 꿈을 담고 지난 1981년 완공된 영산강 하구뚝. 이 뚝이 들어서면서 2억 5천만 톤의 담수호가 생겨났다. (20여) 년의 긴 사업을 거쳐 광활한 농지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땅을 얻는 대신 해양 생태계의 원천인 하구 갯벌의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잃었다. 갯벌보다 더 3배 정도로 중요한 게 하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 여기는 생명체가 태어나는 장소고, 많은 생명체, 여기서 나온 생명체들에 의해서 사실은 서해안에 있는 많은 어족 자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육지로부터 영양분이 바다로 공급될 뿐 아니라 이 폐기물도 바다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순환 사이클에서 항문을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순환 계통의 하나를 끊으면은 문제가 되듯이, 여기를 끊는다는 건 문제가 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생각했던 겁니다. 동이특위에도 이른 시각 20여 명의 어민들이 조업에 나선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목포 세발낙지의 70%를 생산했던 영암 문수포 갯벌을 일구며 살았던 이들이다. 그러나 갯벌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신안의 앞해도나 하이도, 장산도까지 2시간이나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파괴의 역사로 이어져 온 우리의 간척 싸움. 어민들의 피해는 늘 맨 앞자락이었다. 과거에 참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뻘이 좋기 때문에 세발낙자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시절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낙자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다 이제 육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바다처럼 인간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예전에 풍요로웠던 갯벌을 다시 복원할 수는 없을까? 문수포 어민들은 영산호의 시계를 되돌리고 싶다. 문수포 갯벌이 없어지면서 세발낙지는 이제 신안과 무안반도 갯벌에서만 나온다. 몸만 놀리면 돈을 쥘 수 있었던 저금 통장 같은 갯벌이었다. 그는 직업이라 괜찮아. 이거 일로에서 먹고 살고 생기지를 않게. 그런데 그렇게 못한 데는 우리 동네 벌은 이렇게 안 깜깜해. 한만 넣으면 금방금방 그래서 낚시도 이렇게 없으면 안 하고 가는데 거기 막아먹게 이제 굶어 죽게 힘게 이제 이 고생하고 새벽 3시에 이라고 다니지 어쩔 수 없지. 그나마 이런 갯벌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한때 마구잡이 갯지렁이 어획으로 황폐화돼 가던 신안 갯벌도 갯지렁이 잡이를 금지하면서 다시 낙지가 꿈틀거리는 건강한 갯벌로 되살아났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은 스스로를 정화시키며 다양한 생물들을 품어낸다. 새만금 어민들이 수문을 개방해 해수라도 유통시켜달라며 희망을 놓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갯벌이 살아있는 한 갯가를 떠나지 않을 어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직업이 도둑질은 못하고 배우는 것이 이 직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하지 해서 먹고 살아야지. 애기들 또 가르치고 딸내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생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 국토 확장의 신화. 그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까지도 문수포 어민들의 삶을 흔들고 있다.
영산강 간척 사업도 해수라도 유통시켜 갯벌의 숨통을 막지 않았다면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은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잇따른 개발과 간척 사업으로 수많은 갯벌을 잃었다. 다양한 생명이 숨쉬는 땅 갯벌. 갯벌은 언제까지 생명 그 자체로 이어져야 한다. 간척 사업에 의해서 삶의 터전도 무너져 버렸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리라고 하는 기대치 또한 순진한 당시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간척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켰고 현재도 어장을 잃고 고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간척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아리아케해 이사하야만. 우리의 새만금 간척 사업이 모델로 삼았던 곳이다. 나가사키 hi현 등 4개 hi현에서 흘러온 10여 개의 하천이 만나는 하구 갯벌로 예로부터 바다의 보물이라 불렸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바닷물을 막아버린 후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고 어족 또한 단순해졌다. やっぱ少なかったですね。なんでもいろいろやっぱもう川にもホタルもいなくなったし、メダカなんかも少なくなったですもんね。 우리의 서해안처럼 조속간만의 차가 6m를 넘고 갯벌 면적만 3,500헥타르. 일본 갯벌의 4%를 차지할 만큼 단일 갯벌로는 일본에서 가장 넓었던 갯벌이었다. 갯벌이 사라지자 어민들은 종폐장을 만들어 바지락을 키운다. 바로 모래쏘기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딱히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문수포 어민들이 신안갯벌을 찾아 새벽 조업을 나서듯 이들은 모래속에 종폐를 키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地震とかなんとかってほら海があったらねすぐも食料なんですよ。ね生き延びれるでしょ。でも丘でそのなんていうと貯めてたらいいけど貯めてない人はその食べるものがないから飢え死に。 ね、だからもうすぐ生きれるって誰でもがこんなのでもですけど、誰でも生きれるとだから反対したんです。締め切る前は今とすればね10分の1しかこれ上がってこんです。10分の1。そしたら10分の1しか上がらんということは海で死ぬということで漁民さんは借金になるわけですよ。種を入れただけといきらん。で私は声をこうてね。 これにまた40年なりとつけて売るけ、それで1トン買えば4万円がとするけんね、なんとか食べていけよ。 1997년 4월 이사야만의 2천여 개의 철판으로 바다 물길을 막던 날 일본의 환경단체는 이 철판을 가리켜 아리아케해 갯벌의 단두대라고 표현했다. 7km의 방조제가 3,500헥타르의 갯벌을 황폐화시키는 데는 채 2년도 걸리지 않았다. 바닷물을 막은 후
이사야만 최고의 특산물이었던 키조개와 바지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取れた時期はまあおじいさんたちなんか塩水の塩辛い間は自分たちは十分やっていけるんだという考えで聞いてきましたけど、でも塩水が辛いだけではやっぱりやっていけないんだというのを이사하야만 갯벌은 우리의 영산강 하구뚝처럼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하구 갯벌이었다. 영양 염류가 풍부해 어족 자원이 넘쳐났고 일본 최고의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평가받던 갯벌이었다. 간척 사업으로 삶터를 잃어버린 어민들은 해마다 갯벌 생명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리고 있다. アンコワニという漁法や竹ハゼという漁法では一晩出漁すると多い時には1トン取れました。1トン取れたらいくらになると思いますか100万円です。その当時のサラリーマンの給料は数万円です。一晩で半年分くらいの収入が上がることもあったんですね。 방조제 인근의 시마바라 포구. 아리아케해 최고의 어획골을 자랑했다는 포구는 옛 명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적하다. 어민 한 사람이 한 해 1억 2천만 원의 어획골을 올렸다는 것인데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바닷물길이 끊기면서 갯벌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自分の友達もですね、もう去年ぐらいから漁業をやめて他の仕事に行く人もですね、こう出てきてほしいし、やっぱ自分としては漁業をもう愛してて言うとおかしとばって一生の仕事と思ってですね、中学校出てからすぐ漁業に就いたけんですね、自分の夢としても息子もこう漁業をしろということで残して今一緒にこうしてるわけでした。ほんで自分が見た夢をですね息子にも見せてやりたいし、ほんでどうしてもこの有明海で漁業をこう続けていこうかなって思うときですね、まあなんとか頑張ってですねしていこうかなってのは思ってんですね。 바닷물길이 막힌 갯벌은 영양염류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심각한 적조로 이어졌다. 일본 최고의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던 갯벌은 이제는 저서 생물들 대신 속 종류가 갯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단순해졌다. 개발의 눈으로 보면 7km에 불과한 방조제지만 바닷물을 막은 결과는 심각했다. 갯벌이 바지락이나 고막들이 나오다가 이제 변하면서 쏙 바닷가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지락이나 뭐 고막 같은 경우가 서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쏙이 이 구멍을 뚫게 되면은 그 안에 살아야 될 작은 저수 생물들을 비롯해서 이런 그 바지락 같은 경우가 서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이제 생물학자들이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생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바닷물길이 막힌 갯벌 바닥은 이미 심각한 상태. 인간에 의해 유린당한 갯벌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사하야만 어민들의 생명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もう一つ言いたいのはその自然を壊した後でその元の自然と同じだけの価値を持つ自然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やはりみんなが知って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아리아케 해에서 생명운동을 벌이다 타계한 한 환경운동가를 기리는 추모장. 갯벌의 소생을 바라는 어민들의 의지가 노란 희망으로 나부끼고 있다. 방조제가 들어선 지 10년, 어업권을 완전히 포기한 6천여 명의 어민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방조제의 수문을 열어서 아리아케 해를 다시 소생시키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 日本の干拓、韓国の干拓似たような、手法が使われ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も、少し日本の方が先にですね、進んでいると思うんです。ですから大切さがもう分かる時代になりましたから韓国の皆さんは日本のようなですね深みにはまる前に、もうこれから同じタイミングでもしくは日本よりも一歩早くですね干潟を大切にするという方針転換を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해수 유통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우리 어민들도 마찬가지.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4월, 개화도 안악들이 모처럼 갯일에 나선다. 오늘은 방조제 수문이 열리는 날.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들어와야만 이렇게 그레질이 가능하다. 문전옥답처럼 일구며 살았던 바다. 그레질 한 번이면 싱싱한 생합이 쏟아져 나오던 뻘이었는데 수십 번 그레질도 허탕일 때가 더 많다. 이제 갯벌은 원망의 대상일 뿐이다. 아주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 결정 내린 거는 바다 빨리 죽어버리라. 이거 맞아 남은 거. 속상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인 게. 북쪽에 사공구가 막히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바닷물이 갯벌에 그대로 정체되고 또 한쪽에선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민물이 갯벌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거대한 인공호수로 변해가는 새만금. 이제라도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을 살리자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요구다. 농지도 싫고 보상도 싫고 다 싫어요. 다 싫고 이 해수 유통만 튀겨주면 우리 보고 뭐 보상하라 어디로 이주해둬라 뭐 돌아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응? 자기들 보고 도와주려고 뭐더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놔두라 이거죠.
이제라도 새만금 갯벌은 바다와 만나야 한다. 409 공사로 새만금의 숨통은 막혔지만 아직 이 갯벌은 죽지 않았다. 많이 가봤자 5년 이내에 저 사업은 중지가 됩니다. 변경이 되던. 뭐 그거는 그냥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전체에 수량이 이것보다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 구간은 여전히 육지로 남아가지고 간척지로 쓸 수 있고 일부 구간은 다시 갯벌로 살아납니다. 죽음의 호수, 환경 재앙의 상징이었던 시화호. 회복 불가능으로 여겼던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시도한 지 6년 만에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검게 썩어들어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갯벌엔 다시 새들이 찾아들고 어업도 가능해졌다. 바다와 소통하면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시화호. 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갯벌로 되살려 놓은 것은 인간이 아닌 바닷물이었다. 2001년도에 정부가 시화호 담소 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루에 2번씩 외해물과 내해물을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잘못 기획된 개발 사업들이 바다가 다시 시화호를 되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 유통으로 죽어가는 갯벌을 살려낸 순천의 거차마을. 방주제를 세우면서 삶과 죽음처럼 극명하게 대비됐던 양쪽 갯벌의 차이가 없어졌다. 해수 유통을 시작한 지 꼭 1년 만의 일. 평생을 갯가에서 살아온 어민들도 바다의 치유력에 새삼 놀랐다고 한다.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자꾸 이쪽 뻘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지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꼬막도 뭐든지 물도 자꾸 낮아져요. 더 많이 안 들고 여기가 뻘이 이제 순환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금 따기를 타고 나서 지금 순환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갯벌에 대해서 우리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래 굉장히 지금 물이 거의 다 이제 팽개됐어요. 저번에 물이 이쪽에 거의 다 차야 이제 이쪽 이만큼 살고, 응? 상당히 그 생태계가 이게 그 관로 이걸 하나로서 상당히 좌우를 한 것 같아요. 1km의 방조제에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수문을 만들어준 것이 전부인데 갯벌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해수가 유통되면서 저서생물의 종류도 늘어났고 조개, 바지락 같은 폐류도 다시 돌아왔다. 무릎 위까지 차올랐던 뻘도 바닷물이 다시 유입되면서 갯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건강한 뻘로 되돌아온 것이다.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갯벌은 서서히 자신의 생명을 되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들이 그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해양 생물의 생태적 기능, 생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특히 미생물의 기능에 대해서 더욱 모릅니다. 실제로 금강 하구 뚝 앞에 1년에 1m씩 쌓여가지고 그 엄청나게 썩었던 갯벌이 바닷물이 유통이 되니까 갯지렁이가 파고 들어가서 다시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순환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유수한 갯벌을 과거에는 대다수 간척 사업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외국은 갯벌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복원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잘 보유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갯벌을 계속 죽여 나가고 있는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간축에 의해 만들어진 도쿄만의 오다이바.
각종 개발 프로젝트로 이미 60%의 갯벌을 잃어버린 일본이 만든 인공 갯벌 지역이다. 면적만 30헥타르. 인공 습지를 양분해 한쪽에는 새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류 개체 수를 확인한다. 갯벌이 건강해야 해수의 수질도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갯벌의 회생 기회를 더 늦출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東京湾全体がですね、これを作り出した頃に比べるとだいぶ水質も良くなっているんですよ。でそういう中で例えばこの水辺でですね、最近ではその鮎の稚魚、鮎って分かりますか？鮎って魚のですから川を遡っていって、産卵してまたその稚魚が戻って海に戻ってくる、逆な言い方もできるかと思いますけど。1960년대까지만 해도 기형 물고기가 출현할 만큼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었던 도시 오사카. 도시와 바다 사이에 완충지대처럼 인공습지가 들어서 있다. 인공습지는 뛰어난 정화 능력으로 바다의 수질을 지켜주는데 일본의 인공갯벌은 이미 전체 갯벌의 0.5%에 육박할 정도다. 한척에서 다시 역간척으로의 복귀를 선택한 일본이지만 이런 생명의 움직임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自然をね実際体験できてというのがこういう遠征湿地の、昔はねたくさんこういう場所があったんです。だから全部埋め立てされて一緒やと思うけど埋め立てられてねなくなったわけね、こういう場所が。でこれを人工的にね再生したいうのが大阪市港湾局でね、で実際の維持管理についてはいろんな形で、ボランティアの人が参加してやってもうたけど、こういう場所いうのは自然はすぐ破壊できるけど再生するいうのは難しい話。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 남짓 신안군 송도 위판장. 꽃바람이 부는 6월, 병어 출하가 한창이다. 국내 최대 병어 생산지인 이곳 위판장의 하루 판매액은 4억 5천만 원. 갯벌이 살아있는 바다는 철마다 다양한 어족들이 올라온다. 봄에는 우리가 4월 달부터 나오는데 지금 4월 달부터 각종 그 종류가 거의 다 나옵니다. 갑오징어도 나오고 꽃게 나오고. 지금 5월 달 되면 병어가 5, 6, 7월에 피크입니다. 그리고 6, 7월 되면 민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8, 9월에는 새대, 농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많은 갯벌들이 간척과 개발 사업으로 사라지면서 최근 신안군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우젓을 포함한 각종 젓갈이다. 여름 한철 위판액만 수십억 원을 넘는다. 자연 그대로의 갯벌이 지켜지면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부르고 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진다. 이것이 살아있는 갯벌의 힘이자 무한한 가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이 거위에서 이 달걀 하나씩 받아먹고 살아야지, 거위의 배를 째는 순간 황금알은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갯벌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자연. 그 마지막 수혜자는 우리 인간이다. 우리 갯벌의 마지막 안전지대 신안갯벌은 그 오래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깼다 아니다. 에이. 새만금처럼 이미 진행돼 버린 간척 사업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전에 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갯벌은 바다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갯벌 그러면 그거는 간척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간척 역사인데, 간척 역사를 어떻게 보존의 역사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점이라고 보는가 하면 이제 새만금으로 아마 그런 거대 그 간척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보존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들어선 지 1년. 생명의 땅 갯벌은 영원히 갯벌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한다. 바다와 갯벌이 만나 이어지는 생명의 길. 이 길을 개발의 이름으로 막을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회생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우리 갯벌. 갯벌은 지금 우리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바다와의 소통이 끊기지 않는 한 우리 갯벌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공사보다 이러고만 있어야 돼. 빨리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역겨우니 여러분께서는 특히 앞에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